280군데.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문을 닫은 가게의 숫자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39,180여 개의 꿈이, 그리고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고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 뉴스 하이킥에서는 폐업을 고민 중인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앞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뉴스와 내 고민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회동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 잠시 후 바로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8001번 혹은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김진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부적절한 회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른바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최근 제기가 됐는데요. 이 국회 법사위원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방상훈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겨일 변호사님. 네,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그리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검언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네, 그리고 뭐 그거는 검사로서 검사 윤리강령을 또 어긴 거니까요. 검사 윤리강령의 14조에 보면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시에 조선일보사에 대해서 여러 건의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또 몇 부분은 또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만남은, 이거는 일단 검언유착 이전에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만난 건 네. 사실인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 모릅니다. 네, 만남이 사실이라면 만남 자체로도 이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감찰 요청을 했거든요. 대검에서. 대검에 검찰 요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당연히 국감에서 증인을 신청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검 감찰 부분은 이제 대검의 감찰부장이 사실 상당히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장급이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휘 없이도 감찰이 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은 상황인데, 혹시 네. 왜 이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요새 뭐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황신목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오른팔로 왼팔을 자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검사 안에서 검찰 내부를 보호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 공수처가 설립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공정하게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의 감찰부는 독립이 돼 있더라도 이제 현직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거를 돌아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짚어주신 그런 걸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그 언론에서 제기해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러면 꽤 시간이 흐른 일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렇죠. 부적절하다고 할지언정 어찌 보면은 사적인 만남일 수도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아까 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남 자체로도 설령 뭐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정말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지 혹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요. 이거는 예.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음, 조선일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도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방상훈 사장 외에도 아마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윤대진 지금 현재 당시에 검찰국장인가 그랬죠. 네, 아마?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에게 이런 부분을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있거나 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국감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검사가 조사를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청한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받아들일까요? 예, 글쎄요. 법사위가? 일단 네. 증인 채택을 하는 것부터도 일단 한 고비를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네. 윤대진 당시 이제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예. 증인으로 채택이 돼도 나오기는 할까요? 아니 근데 윤대진 지금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신데 이분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증인 채택이 되면 당연히 나오셔야 될 테고요. 네, 공직자니까.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만약 증인 채택이 됐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에 관련된 또 법령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게 되겠죠. 네. 근데 일단 법사위에서 이 장애물을 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법사위를 지금 막 했는데 예. 이 안에서 기관 증인들은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냈어요. 그거는 이제 여야 간사,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비교섭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참여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의리 있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야말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 관련된 문제, 또 검언 유착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런 증언을 들어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택이 된다면요. 근데 네네. 일단 뭐 법사위 간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물론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만났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윤리강령 위반이잖아요. 네. 그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제 법적으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실 지금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사 쪽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측에서 주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을 신청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이제 확실한 게 재판 중인 사안이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아니면 감찰 중인 사안이나 아니면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아니면은 그런 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이 지금 무리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자꾸 정쟁화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번에 두 개의 그 방상훈 사장 건하고 또 하나는 박덕흠 사장 건에 관련된 감사 이 부분에 대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이런 거는 아직 전혀 재판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감찰도 아니고 수사도 아닌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바로 이런 보시는 부분입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연결된 김에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 내용이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할 때 등록했던 재산인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계속 공개를 안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만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요. 예.
선거 기간이 지나면 이걸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그다음에 알아보고 나니까 선관위에서 내린 이유가 공직선거법상 내리게 돼 있어요. 일종의 이제 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당선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기자분이나 어떤 시민들도 8월 달에는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 공개가 되니까는요. 네. 후보자 시절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를 비교해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법안 발의를 했고요. 제가 한 300명 의원들한테 다 보냈는데 다 하지 19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안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국민들은 네.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 네. 되고 난 뒤에 재산이 늘었냐 줄었냐 이거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뭔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김홍걸 위원이라든가 혹은 조수진 위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 했다면 어떤 항목이 누락됐는지를 보고서 금방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합리적인 이유로 재산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가령 뭐 주식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명목가로만 여태까지 신고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걸 평가액이나 실거래가로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네네.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똑같은데 왜 이거를 그동안에 안 했는지가 오히려 의아한 그런 바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선, 삼선 의원 계속해서 하시는 의원님들은 매년 재산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금방 될 수도 있는데 새로 진입하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비교할 자료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투명하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300분한테 보냈는데 19명 찬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네. 그 의원님들이 공개 동의를 해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일단은 재선위원들도 상당히 재선위원들은 이게 뭐 항상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별로 문제 없어 하실 테고요.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문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여론이 분명히 있으면은 이거는 찬성을 안 할 수 없는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딱히 뭐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보고. 저는 당연한,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기자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네. 그게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당장 일을 네. 예, 꼭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려야 되는 당연한 말을 좀 반복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꼭들 수 있게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네,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조금 전에 소개도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추측을 해보건데요. 처음에 아마 그 표창원 진행자께서 진행하실 때 저희 보도국 직원들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점점 젊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괜히 여쭤봤네요. 방송 물어보셨습니까? 그러게. 저도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예, 죄송합니다.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동안은 예.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동안이시죠?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 얼굴을 급히 가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이요. 네. 이제 가족회사가 뭐 1,000억대 피감기관 수주를 했다, 공사 수주를 네. 했다. 네. 굉장히 논란을 크게 일으킨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탈당을 했네요. 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저께 해명 기자회견을 한번 열었었는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하고 비판이 더 거세지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다시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재반박을 또 하려나? 더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떠나겠다 탈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특히 이제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 가족이나 지인이 관리하는 회사가 서울시 등 피감기관이 발주한 상당 액수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정청탁 위반 행위도 없었다. 의혹은 끝까지 소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권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또 윤미향 의원 기소 등으로 코너에 지금 여당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국면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걸고 넘어진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박 의원은 탈당 이후에도 의원직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탈당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상의했느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 의원 말이 이게 맞을 수는 있지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특히 지도부에서도 박 의원이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개적인 당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박 의원으로서는 탈당이라는 카드가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민주당 반응도 나왔는데요. 박 의원이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하고 있다.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해명이라든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반박 같은 것은 없었다. 오늘은 그런 게 없었던 아예 거죠.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해명은 없이 지금 탈당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소명을 본인은 하겠다. 희생양이다. 희생양이다. 앞으로 소명을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희생양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당에서 어떻게 보면 반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을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타기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당 지도부가 아무 상의도 없었다고 했는데 네. 당 지도부에서 사실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입장 표명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가 아닌가 뭐 앞으로 뭐 윤리위원회를 최소한 개최를 한다든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탈당으로 그럼 마무리가 지어질까요 이 사안이?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징계 처분으로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아마 박덕흠 의원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선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의혹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의혹이 풀리지 않은데 먼저 당부터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탈당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과연 소명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더 풀릴 수 있을지 더 어떤 의혹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제가요.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성장균 기자님하고 같이 앉아있게 된 계기가 네. 표창원 앵커가 재판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부터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빨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저께 그 자유한국당 당시의 의원들하고 관계자들 27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에 의안 접수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했던 혐의 때문에 27명의 당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거였는데 오늘은 합해서 그렇죠. 오늘은 여당 예. 더불어민주당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주인장 표창원 전 의원도 오늘 오후 2시에 법원으로 출석하는 바람에 오늘 방송 진행을 못했는데요. 표 전 의원 포함해서 박주민, 박범계, 김병욱 의원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 등 전 현직 의원 5명 그리고 보좌진 등 모두 합해서 10명이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여당 쪽에 적용된 혐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아니고요. 공동폭행이었죠. 이 10명이 국회의원가 등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자, 박주민 의원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적법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던 것을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폭행까지는 아니었고 충돌이 있었다 해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잖아요. 남부지법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소회도 밝혔는데 내가 원래 여기서 재판을 하던 곳이었는데 피고로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다. 친정인데.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법한 이 사건의 적법한 의정 활동이 야당 당직자들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이다. 그리고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태를 야당만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여당 관계자들까지 같이 끼워 넣어서 무리하게 재판을 넘긴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읽히는데요. 이 앞서 민주당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이때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 행위 중에 생긴 것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이게 폭행이라고 하는 혐의가 네. 늘 참 이게 법에 관해서 조금 낯설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공동 폭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분들이 무슨 뭐 때렸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법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힘을 가하는 정도만 돼도 밀쳤다. 네, 밀쳤다. 네, 이것도 그렇죠. 일단은 폭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이 기소가 되신 분들의 반론은 우리가 뭐 누구를 밀치고 싶어서 밀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막아서고 있었고 뚫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몸이 닿은 거다. 그렇죠. 작용 반작용.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된 의원들을 기소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 균형 감각을 검찰이 발휘한 게 아니냐라는 네,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이제 국회선진화법 적용이 되는 재판이 아니라면 피선거권. 이분들이 네. 이번 재판에서 설령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죠. 뭐 어떻게 특별히 자리가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벌금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벌금이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국회선진화법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도 500만 원 이상 그리고 피선거권도 5년 이상. 사실상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어떤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뉴스가요.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네요. 서해 연평도에서 어업지도원 한 명이 실종됐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일이에요? 실종된 건 이틀 전인 21일이었는데 국방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종자는 어로 단속을 위해서 어업 지도선에 승선한 47살 어업 지도원이었는데요. 목포에 있는 서해 어업지도 관리단 소속 해양수산 서기 8급 공무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에 서해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라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뒤에 1시 50분쯤부터 군과 해경이 해군 함정, 선박, 항공기 등 20여 대를 투입해서 인근 해역을 집중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데 국방부는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어제 오후에 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고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군은 실종 경위와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북측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군의 감시 카메라, TOP라 그러죠. 예. 북한 쪽 해안에서 실종자가 생존한 상태로 관측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좀 무탈하시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참 이게 실종됐다는 게 그러면 지금 배에 탄체로 그렇게 실종된 건 아니고 네. 배에 다른 사람들은 있는 상황에서 그분만 뭐 추락하거나 이랬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예. 배에 타고 있었던 다른 선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 11시 반쯤에 점심시간이 돼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실종자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배 안과 근처 해상을 찾아봤는데 사람은 없고 신발만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런 얘기인데 가장 먼저 실족해서 배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배에 있던 다른 선원들이 있는데 왜 소리쳐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화난 대낮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추측이 혹시 월북하려 했던 건 아닌가 예.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군 당국도 지금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실종자 주변인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물에 빠진 뒤에 해류를 따라서 뭐 북한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북쪽으로 스스로 헤엄쳐 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나오는 거죠. 관련해서 통일부도 관계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관계 당국이라는 것이 뭐 예상하시겠지만 국정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원만했을 때라면 빨리 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그렇죠. 있는 지금 그럴 모든 텐데 통신선이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섣부른- 확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쉽지는 겁니다. 않죠. 네. 섣부른 추측을 해서는 안 되겠고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무탈하기만을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존해 있는 걸로 그럼요. 관측이 됐다고 하니까요. 예, 네. 무사히 아무쪼록 뭐 다 별일 없이 돌아오실 수 있으면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MBC 보도국의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남자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MBC 라디오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와 내 고민.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죠. 뉴스와 내 고민 시간입니다. MBC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오늘 왔는데 폐를 끼치고 가면 안 아유, 되니까 아닙니다. 코너를 잘 살려드리고 가야 된다는 고민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저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제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쵸. 굉장히 힘드신데 이 김수지 아나운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가까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제가 다니는 식당이라거나 네. 이렇게 뭐 몇 년쯤 다니면 사실 친구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가까워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사실 저조차도 못 가보기도 했고 뭐 SNS로 상황들을 보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단골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저도 인사 다녀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네, 뭐 저녁 조심스러우니까. 술자리 식당 이런 데는 그쵸. 진짜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네, 뭐 몇 달째 사실 뭐 예. 얼굴도 못 뵙고 갑자기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운 얼굴들이 몇 분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 길어지면서 진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와 내 고민은 이 벼랑 끝에 몰려 폐업까지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요. 준비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건물 곳곳에 임대 광고가 붙은 이대 앞 거리. 영업 중인 가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문을 연 곳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손님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폐업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문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인데 뭐 지금 무슨 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마음은.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네. 글자 그대로 어떨 때 보면 진짜 그 마른 돈에 물 되는 그런 느낌일 것도 사실 같아요. 뭐 힘든 정도가 뭐 지원금 어느 정도로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기도 할 거고 사실 막막한 마음에 뭐 얼마나 힘이 될지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만 도움은 되겠지만 도움이 안 되겠죠. 된다는 건 네네. 아니지만 그렇죠, 되죠.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게 특히 뭐 음식점 같은데 이런데 음식점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게 손님이 안 들어와서 매출이 안 오르면 네, 다른 지출은 없어야 될 텐데 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계산해서 사실 뭐 되는 재료값이 안 나가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문제는 아니긴 하죠. 임대료 나가야 되죠. 그렇죠. 뭐 자기 건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임대료 나가야 되죠. 또 종업원 일하시는 분들도 임금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말 버티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한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들리는데 그런 네. 사장님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뭐 창업할 때 사실 폐업을 생각하고 하진 않으셨을 거고 당연히 꿈이 있으셨을 텐데 왜 사업을 접으려고까지 하시는지 그 마음들 고민들 나누고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조금이라도 하소연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들으시면 또 해법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도 뭐 이렇게 진짜 사람들 원래 많이 다녔던 곳들, 뭐 네.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붐비던 이런 곳들인데 네. 갑자기 이 가게 문을 닫는 것을 보면 네. 알 수는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괜히 마음 한 구석이 썰렁해지고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안 좋은가 봐. 예, 괜히가 아니라 걱정스럽고 많이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분들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분들의 사정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네. 나누다 보면 또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분들 문자는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 있죠? 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MBC 미니는 공짜입니다. 저희가 전화로 연결이 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 백화점 상품권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수지 아나운서께서 이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오셨다는데 오늘은 네. 어떤 조사를 해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골 가게 힘든 상황들 좀 엿보고 오기는 했는데 뭐 사실 매출이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줄었다 이렇게 건너 들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서 직접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그게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하기도 전에 바로 문자 보셨는데 5107님이
며칠 전 오랜만에 대형마트에 갔었는데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여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코로나19의 불경기 현실이구나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7977님, 예전 이맘때는 하다못해 추석 선물로 양말이라도 사갔는데 아예 장사가 안 되네요. 정막이 흐르는 거리만 바라보고 있네요. 어딜 놀러 가든지 집안 애경사나 있어야 옷을 사 입는데 갈 곳도 없으니 아예 손님 발걸음이 뚝 끊겼네요. 추석에 소고기라도 사서 자식들 먹이고 싶은데 정말 암담합니다. 속 뻥뻥 뚫리는 소식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아 이게 힘들 때는 네. 명절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요. 이 선물도 부담스럽고 말이죠. 저도 제가 자문해드리는 회사 사장님께서 추석 선물 이 직원분들에게 할 형편이 안 된다고 저한테까지 하소연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때 안 하면 너무 또 매정하게 보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게 또 고민이신 거죠. 그게 여러 가지로 고민이십니다. 아, 예. 청취자분들, 네. 청취자 전화가 연결이 된 것 같네요. 네.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코인 노래방을 4년 반 넘게 운영하다가 이번 태풍에 또 침수까지 아유. 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연결돼 계신가요? 0511님. 0511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디 계시는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서울 노원구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차세성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코인 노래방은 진짜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짐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면 상황이 어떤지 딱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곳은 매출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면 닫아야 할 정도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냥 닫은 상태예요. 계속 집합금지 명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열 수도 없고 매출이 없이 그냥 고정 지출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로 석 달 넘게 계속 지금 5월부터 한 90일 가까이 지금 닫은 상태죠. 중간에 잠깐 열었다가. 네, 그러면 지금 닫으신 상황이면 사실 임대료는 그냥 어떻게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임대료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 비용 나가고 있고 저작권료는 이제 한 달 내내 닫았을 때는 이제 안 나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거랑 이제 기기 업데이트 비용은 매달 나가는 상태고. 고정 지출이 많으시네요. 예. 폐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장비 투자 같은 게 꽤 많은 업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예. 지금 폐업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한 10분의 1 가격 처음에 구입한 가격의 한 10분의 1 아니면은 그냥 헐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안 사갈 정도로 업자들도 그 정도로 너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작하실 때 투자했던 비용, 권리금 같은 걸 포함해서요. 또 몇 년이나 하셨는지 그러면 시작하실 때 투자했던 것과 비교하신다면 지금 손해를 꽤 많이 보시겠어요? 중간에 이제 매출이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지금 나갈 때는 시작할 때 비용이랑은 지금 나갈 때 비용이랑은 거의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딱 그 건물 보증금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저 정도도 다행인 게 기간이 안 됐다고 보증금도 안 빼주시고 월세도 안 깎아주시는 건물주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 처분하는 문제도 그렇고 임대료 문제가 더 심각한 다른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주변에 이 코인 노래방 하셨던 사장님들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셨나요? 다들 어떠세요? 지금 단톡방에서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냥 확인된 건 아닌데 수원에 한 분이 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자살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 때 꼭 이 말만큼은 내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 뭐 저희한테든 아니면 같은 자영업자분들이든 아니면 정부의 정책 당국자든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제 코인 노래방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고위험군에 이제 네. 묶여 있는데 그렇죠. 확진자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된 것도 아닌데 뭐 QR코드니 이런저런 방역 대책도 잘 지키고 있고, 근데 뭐 확진자만 늘어나면은 제일 먼저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고위험군에 묶였는지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부처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설명도 없는데 그냥 닫으라고만 하니까 알겠다. 뭐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니까 이해를 하고 닫기는 하겠는데, 그럼 다른 데들도 다 같이 닫든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억울함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건 그러니까 희생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감내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억울하신 마음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은 위로나마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많은 응원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했지만 다른 분들이 이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달이 되니까 또 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언론에서도 네. 이게 뭐 이렇게 다루고 그럴 때 보면 위험한 시설들로 딱 짚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어찌 보면 선입견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네. 게 가장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네. 해주시면 똑같이 힘들더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전화도 연결이 있는 것 같네요. 네. 0023번님인데, 0023번님 전화 연결돼 있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신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신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광주광역시 수암병원 매점입니다. 매점요? 매점. 네. 네네. 지금 어떠세요? 상황이 뭐 폐업을 결심하실 정도이신지 지금 매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매점이 전혀 사람들을 못 들여보니까 환자는 들여보내는데 네. 전혀 방문객이 못 오니까 아. 방문환이 못 오니까는 이런 선물용이 나가야 네. 저희들이 운영에 나가는데 뭐 과자 이런 거 라면 팔아봤자 몇백 원이고 그저 저희들이 한 50만 원 올랐다면 네. 지금은 뭐 18만 원, 20만 원. 그러면 지금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0년이요. 10년인데 진짜 뭐 전례 없는 너무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이전에 힘드셨던 적은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도 제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분에 되면은 네. 나는 괜찮구나. 아이고. 그런 이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분은 완전히 네. 문을 닫혔지만 네. 나는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이안을 받았어요, 제가. 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또 마음이 힘드실 텐데. 지금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 내에 매점이 있지만 좀 환자 면회 같은 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예, 병원 매점도 고정 비용 같은 것들이 나가죠? 임대료 같은 거 내고 계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세요? 다른 병원에서 봐줬고요. 예, 지금 한 석 달 정도 있는데 여기서 목돈을 안 갚고 서서히 갚으라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고마운 다행이네. 임대주시네요. 그래도 예, 너무 감사하고 있고. 지금 전화 주셨는데 막 목이 많이 메이시는 것 같고 말씀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고 그런데도 이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정말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가게나 매점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했고 내 친구도 식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서로 우리가 전화 주고받고 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고 그냥 이 시기에
건강만 보존된다면 앞으로 코로나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시기에 가야 할지 그게 담담할 뿐입니다. 예. 그래도 아까 전화를 주신 분의 얘기를 듣고도 그 위안을 얻으셨다고 하셨고요. 또 이렇게 전화 주셔서 목소리, 힘든 목소리지만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위안을 좀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 잃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해야 이겨낼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네, 꼭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제가 챙기십시오. 이 라디오를 듣고 표창원 씨의 목소리 너무 좋아서 늘 제가 감사하고 네. 잔잔한 노래와 뉴스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표창원 진행자에게도요 이런 네네. 말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 같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7621님 직장인인데 마음이 찢어집니다. 퇴근길에 주변 가게라도 꼭 들르겠다고 하셨고요. 5307님은요 운동복 파는데 이번 달에 7만 원을 팔았다고 하시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우셨겠네요. 김수지 아나운서님 오늘 어떠셨어요? 역시 또 마음 무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다들 어려우니까 힘내야겠다라고 희망을 자꾸 보여주셔서 그게 네. 또 저도 같이 힘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나가는 동안 함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하이킥 저 양지열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1289님이요. 퇴근길 저녁 포장해서 갑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 포장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다 고맙습니다. 저는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시험이 있어요. 과제를 일찍 제출했는데 화장실에서 5분 거리였어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밖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렸다. 감독관이 당황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녀의 날카로운 노래가 들렸다. 급히 나갔더니 친구가 보러 가지 말라고 내 어깨를 두들겼다. 부인,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는 컷이 있습니다. 속도를 내며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꽤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가 짧고 들쭉날쭉한 머리를 잡고 3층에서 1층으로 끌어당기며 여러 계단을 치고 한 계단씩 넘어졌다. 그녀는 저주했습니다. 쾅을 꾸짖고 뻔뻔하며 그녀도 같은 가족의 딸입니다. 그녀는 비열하면서도 순종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빵 한 개에 20위안을 내면 감히 손을 잡고 다른 사람과 키스할 수 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뚱뚱하고 쓸모없는 남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키스도 하지 않았고 단지 밥만 사줬을 뿐입니다. 어머니, 그녀는 직접 저주했습니다. 그녀는 배고픈 환생 유령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너무 나빠요. 어쩌면 엄마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야, 몇 달이지. 엄마도 허락해 주셨어요. 생활비로 돈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모른다. 얼마나 더 원하시나요? 끝까지 논쟁을 벌인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돈을 주세요. 엄마가 동생에게 남겨준 부분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해요, 아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얀 눈, 엄마.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화분 하나가 그것을 그녀의 머리에 똑바로 던지며 여전히 재산을 나누고 싶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녀의 얼굴에는 뜨거운 피가 극도.